자, 이번 강좌에서는 좌표 공간의 점들 사이에 그 내분점이라든가 외분점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면에서 얘기했을 때에 비해 성분이 하나가 더 늘었죠. Z 성분이 하나가 더 느는 바람에 조금 복잡해진 듯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간상의 얘기를 뿌려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평면상에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놓아둡시다. 이때 P의 좌표가 어떻게 표시가 됐었을까? 자, 평면이니까 각각의 성분이 X1, Y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B라는 점도 X2, Y2 이렇게 표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저 점 P라고 하는 점, 자, 내분점 P의 좌표는 요렇게 곱했었죠. 그죠? X자 형태로. 그러니까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요게 X좌표입니다. 그죠? Y좌표도 같은 구조로 가는 거죠. M 플러스 N 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Z1 끼어 들어가고 여기에 Z2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N 분의 M Z2 플러스 N Z1 하고 요렇게 내분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어때요? 이거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Y 성분에 대해서도, 즉 평면 위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공간상에서 달라질 거 없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외분점은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M 대 이렇게 N 하고 Q점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이제 외분점이 될 텐데 그럼 외분점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똑같아요. 자, 외분점 Q는 M-N 분의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자 그랬죠. 그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X자 형태로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M, X2 외분점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냥 하나만 X좌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면 나머지 여기다가 Y2, Y1, Z2, Z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M-N 분의 M, Y2 NY1 M-N 분의 M, Z2 N, Z1 하고 이렇게 들어가 주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렇게 직선상에서 좌표가 내분점, 외분점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구조를 보면 그대로 쫓아가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헷갈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내분점, 외분점 한번 구해보고 갑시다. 방향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A라는 점을 3, -2, 7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을 8, -6, -3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 그 다음 외분하는 점 Q 직접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선분 AB, 선분 BA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분 AB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읽으면 돼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만약에 선분 BA를 M 대 N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M 대 N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 말하고 나니까 조금 더 헷갈리겠다.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P라는 점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분점이니까 비율값의 합 분의 3 곱하기 B
2 곱하기 a의 x좌표들 체크해 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8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그 다음 y좌표는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z좌표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외분점 P의 좌표는 24에 6이니까 6이 되어지겠다. 밑에는 5고 그러면 여기는 5분의 마이너스 22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1이 되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자, 이게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계산할 때 조금 헷갈렸죠? 그러나 그거는 약간 복잡한 것 뿐이다. 자, 같은 방식으로 외분점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외분점은 3-2분의 똑같이 3b2a 형식으로 써나가면 돼요. 외분점이니까 이제 뺄셈으로 연결이 되는 것 뿐이죠. 3 곱하기 8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리고 3-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찬가지 z좌표 분의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8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3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자, 요게 외분점의 좌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 특히 내분점을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죠. 그거는 뭡니까? 도형에 대한 무게중심. 두 번째는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무게중심. 자, 우리 평면상에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하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했었던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뭐냐면 중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한 변에 중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맞꼭지에서 그 중점을 연결한 요 선. 자, 얘는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거하고 교점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N 잡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똑같이 2대 1입니다. 2대 1로 이렇게 내분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위에서의 무게중심을 잡을 때 요것의 좌표를 먼저 구했고 이 좌표를 구해서 A와 M의 2대 1 내분점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자, 요거 우리 성분을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성분 x2, y2 여기 성분 x3, y3라고 하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 G가 3분의 x1, x2, x3였고 마찬가지로 y1, y2, y3 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성분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Z1 여기에 Z2 여기에 Z3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점 잡고 내분점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있던 거에다가 공간상에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러면 Z좌표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각각의 좌표의 평균 값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센트로이드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공간상에서의 평면 도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서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공간상의 공간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떻게 체크할 건가? 자,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사면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면체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할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번호 따로 해가지고서 체크해도 괜찮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느낌은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각 좌표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도 평균값 아닐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사면체를 주겠습니다. A, B, C, D. 그러면 여기에서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거냐? 우리가 BC, 이런 평면 도형에서 BC의 무게중심이죠. 중점이라고는 표기는 했으나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적당히 내분하는, 무게중심을 연결한 요 선들, 중선의 교점으로부터 무게중심을 체크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체크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합시다. G1. 그 다음 ACD의 무게중심을 우리 G2라고 할까요? G2. 그랬을 때 얘로부터 여기를 연결한 이 선, 그리고 B하고 G2를 연결한 이 선, 얘가 한 지점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무게중심까지의 이 중선의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했더니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P 대 Q로 이렇게 내분하는 지점이라고 놓아준다면 이때 P 대 Q, M 대 N이 어떤 비율로 쪼개지는지, 평면에서는 2 대 1로 쪼개졌는데 여기서는 과연 이것도 2 대 1일까?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좌표들을 명시를 합시다. 자, A라는 점이 X1, Y1, Z1. 그 다음 B라는 점 X2, Y2, Z2. 그리고 C라는 점 X3, Y3, Z3. D라는 점 X4, Y4, Z4. 자, 그래 놓고 G1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G1을 구해주면 G1은 BCD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2, 3, 4에 대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걔를 체크를 해보면 3분의 X2, X3, X4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나머지 것도 쓰면 좋겠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구조란 말이야. Y2, Y3, Y4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조다. 이렇게 표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이제 여기에 AG1에 대한 P 대 Q 내분점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요 A라는 점이 X좌표가 X1이고 G1의 X좌표가 요거예요. 그것을 P 대 Q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때 G는 G의 X좌표만 합니다. G의 X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분 비율 P 플러스 Q 분의 P 대 Q니까 P가 G1에 곱해져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P가 곱해지는 겁니다. P 곱하기 3분의 X2, X3, X4 에다가 플러스 Q 곱하기 X1 QX1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같은 구조로 이렇게 G가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거 지금 표시 안 해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G는 이렇게 되어지겠다. 자, 3 밑으로 내릴게요. 3P 플러스 Q 분의 QX1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다. QX1. 이제 3이 곱해졌으니까 3QX1 돼야 되겠죠? 플러스 PX2, PX3,
PX4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지네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PQ 내분에 의해서 표시되어진 G라는 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G2에 또 주목을 해야지. 자, 두 번째 G2의 좌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G2는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 3, 4에 대한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다. 3분의 X1 플러스 X3 플러스 X4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럼 여기 뭐 똑같은 구조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B와 G2의 M대엔 내분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때 G는 또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 하면 M 플러스 N 분의 MG2 NB 그죠? M 여기에 X좌표 M 곱하기 3분의 X1 X3 X4 플러스 N X2가 돼야 되겠죠. X2 그리고 뒤에 Y좌표 Z좌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 그죠? 그러면 G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좌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3으로 위아래 정리해주면 3의 N 플러스 N 분의 MX1 플러스 3N X2 플러스 MX3 플러스 MX4 이렇게 이게 지금 무게중심의 X좌표예요. 그리고 여기 세모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삼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중점, 중선은 바로 무게중심을 이걸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는 중선의 무게중심은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선, 요 중선의 교점, 그 G,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자 1과 2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부터 먼저 쓸까요? 3QX1 플러스 PX2 플러스 PX3 플러스 PX4 분모 3의 P 플러스 Q 이렇게 equal to 3의 M 플러스 N 분의 M X1 3N X2 M X3 플러스 M X4 이렇게 나오겠다.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반대예요. 그럼 뭐야? 이게 같아지려면 이때 되려면 P 플러스 Q가 M 플러스 N이 되어지면 되고, 그리고 3Q가 M이고 P가 3N 그리고 P가 M과 같다. 이런 조건식들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P와 Q 사이의 관계, M과 N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M과 N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M과 N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M은 P예요. P. 그런데 그 M이 3분의 1 N과 같네. 그러니까 3분의 1 P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과 N의 비율은 3대 1이다. 자, 같은 방식으로 P하고 Q의 관계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역시 M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이게 M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서 Q가 3분의 1 M이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대 1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M과 N의 비율이 3대 1이고 P와 Q도 3대 1이다. 그러니까 3대 1, 3대 1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고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G의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4분의 X1, X2, X3, X4가 되어지고
y좌표도 똑같겠죠. 4분의 y1, y2, y3, y4. 뭐 z좌표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4분의 z1, z2, z3, z4 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평면상에 있던 거나 공간상에 있는 거나 같은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예요. 내 사면체의 무게중심은 4개의 좌표에 대한 평균 값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성분이 하나 늘어나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기다 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직접 유도를 한번 해봤더니 머릿속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